아이고,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참 인생은 아이러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박선영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창문을 통해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온 저에게 미국 이민은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미국 가시면 연락 잊지 마세요. 제자들의 작별 인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혼자 지내던 저에게 지인이 한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그가 바로 이정우 씨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20년째 살고 있다는 그는 미국 시민권자였죠.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새로운 사랑이 올 줄 몰랐어요. 정우 씨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면 아직도 미소가 지어져요. 한국을 방문한 그는 정중하고 다정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나이에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를 찾고 있던 터였거든요. 몇 달간의 만남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정했고, 저는 조건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복잡한 이민 절차였지만 정우 씨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죠. 걱정 마세요.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드디어 손에 쥔 조건부 영주권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초록색 카드에 새겨진 제 이름과 사진을 보니 정말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미국 사람이 되는구나 생각했죠. 시카고에 도착한 첫날, 정우 씨가 준비해준 작은 집을 보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살던 원룸이었는데 여기서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다니요. 여보, 고마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곧 동네 한인교회를 찾아간 저는 같은 또래의 교민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아, 선생님이셨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의 제안에 저는 기뻤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거든요.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언니들과 함께 나눈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조건부 영주권 2년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정우 씨의 다른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정우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낭비가 심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저에게 정우 씨가 영수증을 보며 말했어요. 고작 $50 정도 쓴 건데 과하다는 거였죠.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저는 작아져서 사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돈을 쓸 때마다 일일이 보고해야 했어요. 어디 가려면 미리 말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교회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걱정되는 거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우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날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야, 너 나 없으면 여기서 어떻게 살 거야? 영주권도 내가 해준 건데. 소리를 지르며 저를 위협했죠. 어느 날 밤, 저는 교회 언니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9시쯤이었는데 정우 씨는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뭐 하고 다녔어?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렸지. 갑자기 의심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교회 언니들이랑 식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차분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정우 씨는 듣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하기 시작했죠.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교회 언니들이랑 있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정우 씨는 더욱 화를 냈어요. 너 같은 년을 뭘 보고 믿어. 한국에서 온 거지 주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신체적인 폭력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죠. 아파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가 울며 애원해도 정우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영주권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었어요. 너 나한테 잘못하면 영주권 못 받아. 2년 후에 정식 영주권 신청할 때 내가 서명 안 해주면 끝이야. 정우 씨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력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배우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우 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참고 살아야 하나?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만 했죠. 교회에서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선영 자매,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목사님께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폭력은 더 심해졌어요. 정우 씨는 제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꼭 이런 말을 덧붙였죠. 너 같은 늙은 여자 데려와서 영주권까지 해준 내가 바보다. 어느 날은 제가 교회에서 받은 작은 선물을 보고 화를 냈어요. 누가 준 거야? 다른 남자가 준 거지. 그러면서 제 뺨을 때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한국에 돌아가자고 생각했지만 막상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일이 점점 다가오는 걸 달력으로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정우 씨의 폭력은 계속되는데 그의 도움 없이는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눈은 항상 부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밝고 활기찼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추웠어요. 시카고의 12월은 한국보다 훨씬 춥더라고요. 정우 씨는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이미 눈빛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저녁은 차려놨어요. 드실래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는데 정우 씨는 대답도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술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죠. 야, 너 오늘 어디 갔었어?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교회 모임 갔다가 마트 들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믿지 않는 눈치였죠. 거짓말하지 마. 마트에서 누구 만났지? 남자 만났지? 갑자기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아무도 안 만났어요. 마트 영수증도 있어요. 저는 급히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만 보고 어떻게 믿어? 정우 씨는 영수증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여보,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그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내가 너 같은 년을 어떻게 믿어? 영주권 때문에 나한테 붙어 있는 거면서. 그러면서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아파요.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정우 씨는 더 세게 잡았어요. 아프면 얌전히 있어. 너 나 없으면 여기서 못 살아. 영주권도 내가 안 도와주면 끝이야. 그 순간 정우 씨가 제 얼굴과 배를 때렸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 중에 가장 심한 폭력이었죠.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울었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그만해달라고? 누가 누구한테 그만해달라고 해? 정우 씨는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호 씨는 저를 내버려 두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거울을 보니 입술이 터져 있었고 뺨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침 차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혼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이혼. 정호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혼하면 너는 한국 가야 해. 영주권 못 받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느니 한국에 가는 게 낫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쳤구나. 나이 50이 넘어서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가서 뭐 할 건데? 정호 씨는 저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목사님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천영 자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혹시 VAWA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VAWA가 뭐예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폭력 피해를 당한 배우자가 가해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 법으로 도움받은 자매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남편 도움 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니까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목사님은 친절하게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혹시 정말로 혼자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꺼져가던 희망에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소개로 전화드려요. VAWA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다음 주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진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지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죠.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VAWA가 정확히 뭔가요? 제가 첫 번째로 물었던 질문이에요. Violence Against Women Act의 줄임말로 1994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죠. 김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 법은 2000년과 2002년에 더 보완되어서 지금은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천영님처럼 폭력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조건을 확인해 볼게요. 우선 남편분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가요? 네, 시민권자예요. 좋아요. 그리고 결혼이 진심으로 한 거였나요? 영주권만을 위한 가짜 결혼이 아니라요. 물론이에요. 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됩니다. 또 다른 조건은 폭력이 미국에서 일어났느냐는 건데 시카고에서 당하셨으니 해당되죠. 김 변호사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마지막 조건은 도덕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나 매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같은 범죄 기록이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선영님은 교사셨으니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정말요? 그럼 저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제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나왔어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증거예요. 폭력을 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증거라고 하면 어떤 거요?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에요. 혹시 경찰에 신고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신고 안 했어요. 영주권 때문에 참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세요. 그리고 폭력을 당한 후 생긴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꼭 찍어 놓으세요. 김 변호사님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교회 분들 중에 선영님의 상처나 변화를 목격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진술서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이혼을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물론이에요. 이게 VAWA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폭력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 영주권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폭력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이혼하기 전에 증거부터 충분히 모으세요. 지금 같이 살면서 증거를 모으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김 변호사님은 실용적인 조언도 해주셨어요. 집에서 폭력 당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세요. 핸드폰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기를 써두는 것도 좋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 기록해두세요. 또 중요한 건 혹시 남편분이 영주권으로 협박하는 말을 녹음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증거가 되어요. 나 없으면 영주권 못 받는다는 식의 말들 말이에요. 저는 정호 씨가 항상 하는 말들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그런 말로 저를 협박해요. 그럼 다음에 그런 말 할 때 녹음해 보세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미리 켜두고요.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VAWA 케이스는 정부 수수료가 없어요. 변호사 비용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분할 결제도 가능해요. 무엇보다 안전이 먼저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숨통이 트였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이구나. 혼자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구나. 지난 몇 달 동안 절망밖에 없었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변호사님이 알려준 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폭력 당한 부위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일기장에 날짜와 상황을 자세히 적었어요. 며칠 후 정호 씨가 또 술을 마시고 와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나 없으면 영주권 못 받아. 한국 가서 혼자 늙어 죽어. 이번에는 미리 녹음기를 켜두었어요. 그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3개월 동안 변호사님과 함께 서류를 준비했어요.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교회 친구들의 진술서, 폭력 당한 사진들. 정우 씨의 협박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모았죠. 특히 목사님과 교회 언니들이 제 상황을 목격한 내용을 써준 진술서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서류를 접수하러 가죠. 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안도가 되었어요. 이민청에 가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제출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이 지옥 같은 생활도 끝이구나.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정우 씨와 이혼 절차도 함께 진행했어요. 그는 끝까지 영주권 못 받을 거야 라고 협박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혼 후 작은 렌탈 하우스로 이사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아무도 제가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간섭하지 않았어요. 교회 모임에도 마음 편히 나갈 수 있었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우편함에서 이민청 편지를 발견했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 수가 없었어요.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우편 봉투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계속 기도를 올렸어요. 정식 영주권이 제 손에 있었어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한 미국 거주자로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영주권 때문에 폭력을 참지 마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같이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몇몇 자매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남편이 영주권 가지고 협박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김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겪었던 그 절망감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시 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거든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손에 쥔 영주권을 보면 다시 힘이 나요. 이건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제가 지옥에서 빠져나와 얻은 자유의 증표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